도움을 기록한 존슨의 한마디가 손흥민을 옆에 두고 양보 없이 슈팅을 때린 메디슨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손흥민이 EPL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벌써 8골을 기록하며 진짜로 득점왕 시절을 가뿐히 넘어 득점 순위 1위 혼란을 한 골차로 바짝 뒤쫓고 있는데 페널티킥 골이 단 하나도 없다는 점과 강팀과 약팀을 가리지 않는 순도 높은 결정력은 사실상 진작에 혼란을 앞질렀다는 평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현지 매체들도 앞다퉈 손흥민의 거짓말 같은 활약상에 극찬 세례를 쏟아부었는데 토트넘은 정말 훌륭한 플레이를 선보였다. 올 시즌 토트넘은 어떤 상대를 만나도 자신들의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데 당연히 그 중심엔 슈퍼스타 손흥민이 있었다. 토트넘의 최전방에서 손흥민은 절대로 기회를 놓치는 법이 없었기 때문이며 그의 발끝이 지금처럼 뜨겁다면 그토록 염원하던 우승 역시 충분히 가능할 전망이다. 라며 발만 갖다 대면 골을 만들어내는 손흥민을 향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올 시즌 지휘봉을 잡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서 손흥민은 중요할 수밖에 없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공격수가 상대 수비수를 따라가며 속도로 파괴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런 시스템에선 낮은 위치에서 기회를 만드는 케인보다 손흥민이 훨씬 적합하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다만 손흥민은 속도뿐만 아니라 드리블과 킬패스, 그리고 걸리면 골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의 결정력까지 갖춰 감독의 전술도 중요하나 선수가 말도 안 되게 좋다는 평가가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덕분에 손흥민은 지난 경기에 이어 이번에도 최우수 선수로 뽑히는 기염을 토하며 토트넘의 1위 질주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2위 맨시티와의 승점을 5차이로 벌렸습니다. 이번 토트넘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리그 10라운드 원정 경기는 당연하게도 토트넘의 우세가 점쳐졌는데 크리스탈 팰리스는 경기 전까지 리그 11위로 중위권 팀으로 불려 상대적 약체로 평가받았고 특히 최근 손흥민의 물오른 공격력은 B클럽도 막아내기가 버거웠기 때문인데요. 다만 토트넘은 이날 측면 공격의 한 축을 담당하던 우도기가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하며 그의 빈자리를 벤 데이비스가 채워 공격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었고 실제로 토트넘은 전반 내내 이렇다 할 슈팅 없이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 한참 좋은 흐름이 이대로 끊기는 건 아닐까 하는 팬들의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점유율은 70% 이상을 가져갔지만 정작 슈팅 수는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밀린 게 그 증거인데요. 토트넘은 이날도 팬들에게 익숙한 기존의 4-2-3-1 전술을 들고 나왔는데 크리스탈 팰리스는 영국 내에서 칭찬이 끝없이 쏟아지는 손흥민의 사력을 다해 막을 수밖에 없었고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토트넘의 공격 라인 히샬리송과 메디슨 그리고 클루셉스키가 균열을 만들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아야 했으나 크리스탈 팰리스의 수비 조직을 허물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게다가 크리스탈 팰리스는 전반 내내 작정한 듯 느린 템포와 거친 플레이 스타일로 토트넘을 자극해 어떻게든 경기를 혼돈 속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발버둥 쳤는데요. 다만 행운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문전을 두드리던 토트넘에게 먼저 찾아왔습니다. 메디슨의 슈팅이 상대 수비 맞고 굴절돼 선제골로 연결됐기 때문인데요. 재밌는 점은 메디슨의 슈팅이 오히려 부정확해서 득점으로 연결됐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공의 궤적이 손흥민과 히샬리송을 향하지 않았고 심지어 상대 수비에 걸리는 코스였기에 당연히 이를 슈팅이라고 설명했으며 때문에 메디슨은 앞으로도 슈팅을 자제하고 손흥민에게 패스를 하는 게 토트넘에게 훨씬 이득일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냉정한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메디슨이 전반 내내 집중 견제에 시달린 손흥민을 대신해서 슈팅을 시도했지만 엉망진창인 결정력을 자랑하며 어째서 손흥민이 대단한지 각인시켜줬기 때문인데요. 이에 토트넘의 팬들은 토트넘이 연승을 이어간다고 메디슨이 너무 들뜬 것 같은데 정신 차리고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본다. 메디슨은 골게터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손흥민에게 어떻게 하면 볼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며 부디 경기 후 자신의 슈팅을 살펴보고 주제 파악해서 두 번 다시 손흥민에게 언성을 높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라며 토트넘의 선제골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음에도 비판 일색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토트넘의 핵심이라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손흥민의 가치가 높다는 사실을 팬들도 아는 것이며 혹시라도 손흥민이 클럽에 대한 부정적 생각으로 팀을 떠나면 사실상 토트넘은 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메디슨의 경솔한 행동이 팬들 사이에선 그만큼 눈에 거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현지에선 공공연하게 지금의 메디슨을 만들어준 선수가 손흥민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손흥민은 볼만 전달되면 놓치는 골이 없는 어지러운 결정력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패스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누구나 제2의 메디슨이 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는데 실제로 히샬리송은 최근 리버풀과 풀럼전에서 연달아 손흥민에게 정확한 패스를 연결한 게 전부였으나 손흥민은 당연하다는 듯 골을 만들어내 히샬리송을 메디슨에 이어 팀 내 도움 2위로 안착시켜버린 것이죠. 게다가 히샬리송과 교체되며 왼쪽 윙어로 나선 존슨 역시 손흥민에게 정확히 볼을 전달하며 어시스트를 기록해 이러한 주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경기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존슨을 향해 그동안 인내심을 갖고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데 차질을 겪었지만 잘 견뎌냈다. 요 몇 주 굉장히 열심히 훈련했다며 존슨을 칭찬했는데 정작 존슨은 오히려 손흥민을 찬양하기 바빴습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의 마무리는 환상적이다. 볼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으면 도움왕도 가능할 것 같다. 라며 짧지만 강렬한 경기 소감을 남겼는데 이는 오히려 첫 골에 관여한 메디슨의 고개를 떨구게 만들었습니다. 메디슨은 풀럼전에서 동선이 겹쳐 손흥민이 슈팅을 방해했다고 역정을 냈지만 존슨은 그냥 손흥민에게 주면 알아서 넣어준다는 인터뷰를 남겼기 때문인데요. 전반 내내 처참한 결정력을 자랑한 메디슨으로선 부끄러운 게 당연한 상황이었고 토트넘이 잘 나가는 이유가 손흥민 때문임을 직시하고 그의 겸손함을 배워야 할 거라는 경고 섞인 비판이 아직까지 끊이질 않고 있으며 동시에 메디슨은 좋았던 이미지를 복구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주변 동료들의 득점력이 올라가야 손흥민도 집중 견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래야 손흥민의 득점력이 지금보다 더 살아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주장을 펴 무조건 손흥민에게 패스를 연결하는 것도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라며 메디슨을 옹호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이론일 뿐이란 주장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인데 그도 그럴 것이 현재 EPL은 손흥민을 향한 칭찬으로 도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에도 여전히 그를 못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입에 침이 튀도록 손흥민의 움직임을 칭찬하기 바빴는데 지난 아스날전부터 리버풀 그리고 이번 크리스탈 팰리스에 이르기까지 그간 보여준 손흥민의 움직임으로 명확해졌다. 손흥민의 오프더볼 움직임은 못 막는다는 것이다. 무려 아스날과 리버풀이란 강팀을 상대로 수많은 전문가들이 언론을 통해 집중 조명하며 한결같이 손흥민을 찬양했다. EPL의 감독들이 이를 모를 리 없으며 실제로 크리스탈 팰리스는 손흥민을 막기 위해 진흙탕 싸움도 마다하지 않았지만 결국 문전 앞에서 수비수들의 시야 밖으로 사라지는 그를 놓치고 말았다. 그의 위치를 확인했을 땐 이미 손흥민의 리그 8호 골이 선언된 이후였으며 한 번 놓치면 실점을 내줘야 하는 손흥민은 수비수들 입장에서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었다. 순간적인 폭발력과 함께 빈 공간으로 튀어나가는 손흥민을 눈으로 쫓는 게 불가능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경기 전체에 대한 흐름을 놓치게 만들고 무엇보다 수비라인과 공의 위치 등 감수해야 하는 손해가 한두 개가 아니므로 결국 막아도 막은 게 아니며 사실상 손흥민의 움직임은 가드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팰리스의 팬들은 차라리 골키퍼가 골문을 비우고 손흥민을 막는 게 이득이라며 그를 막는 게 불가능하다고 에둘러 표현할 정도였으며 리버풀의 클롭 감독은 손흥민을 막는 방법에 대해 그에게 볼이 가지 않도록 막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힐 정도였는데 당연하게도 리버풀은 실패했다. 아마 EPL 모든 구단이 올 시즌 내내 이 문제를 고민해도 그를 막는 건 어려울 전망이다. 라며 손흥민은 EPL을 넘어 유럽이 나서도 막지 못할 퍼포먼스를 자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경기에서 주목할 점 가운데 하나는 메디슨과 히샬리송 그리고 비수마까지 토트넘의 핵심 자원들을 모두 교체하면서도 손흥민을 마지막까지 교체하지 않고 필드 위에 남겨뒀다는 건데요. 이는 손흥민이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적으로도 그만큼 영향력이 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끊임없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수비 뒷공간을 침투하며 상대 수비에 부담을 안겼고 덕분에 크리스탈 팰리스는 경기 막판에도 마음대로 전진하지 못하며 끝내 두 골을 따라잡지 못했던 건데요. 결국 손흥민의 결승골에 힘입은 토트넘은 팰리스를 2대1로 잡아낼 수 있었고 손흥민 톱의 효과는 사실상 토트넘의 필승 전술로 굳어져 현지에선 다음과 같은 경고가 퍼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심기를 건드린다면 팬들의 분노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것이다. 이상 오늘은 투데이였습니다.